가수가 발표한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 가장 많이 노래를 올렸습니다. 그만큼 성공했다는 뜻이죠. 1970년에 미국 록펠러대의 로저 페인 교수가 한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자가 음반을 발표한 것이 이례적이었지만 노래 자체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가수도 없고 가사도 없습니다. 바로 혹등고래가 물속에서 내는 소리를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페인 교수가 발표한 혹등고래 음반은 그해 10만 장 이상 팔렸고 빌보드 차트 200에도 올랐습니다. 성공했다는 말이죠. 혹등고래의 노래는 나중에 미국의 우주탐사선인 보이저호에도 실렸습니다. 우주에서 혹시 만날지 모르는 외계인에게 지구의 대표적 소리로 혹등고래의 노래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0년 전 한 음반으로 인류를 매혹한 혹등고래의 노래소리에 담긴 비밀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혹등고래의 노래소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전문기자 이영환입니다. 서던 덴마크대 생물학과의 코엔 엘레멘스 교수 연구진은 지난 2월 22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대왕고래나 혹등고래 같은 대형 수염고래류는 후두에 저주파 발성이 가능한 독특한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래는 독특한 동물입니다. 먼 조상이 바다에 처음 살았겠죠. 그 다음에 육지로 갔습니다. 육지에서 한참 번성하다가 한참 지나서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고래는 육지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공기를 호흡합니다. 허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다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도 몸이 많이 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후두입니다. 목에 있는 후두는 바다에 살던 동물이 육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새롭게 진화한 조직입니다. 후두의 주된 기능은 기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거나 먹이를 먹을 때 그것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두에 있는 후두개라는 덮개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후두개 밑에는 성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U자형 주름이 있습니다. 폐에서 공기를 뿜어내면 성대 끝이 진동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면 바다로 다시 돌아간 고래는 어떻게 소리를 냈을까요? 과학자들은 고래의 목에도 여전히 후두와 같은 조직이 있다고 봤습니다. 역시 후두로 소리를 낸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정확히 후두가 소리를 내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진은 그것을 밝힌 것입니다. 고래를 연구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다른 동물처럼 실험실에서 키우면서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이죠. 사체를 통해서 연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고래 사체가 가끔 해변으로 쓸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부패가 워낙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내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연구진은 다행히 온전한 상태의 고래 사체 3구를 얻었습니다. 수염고래에 속하는 보리고래와 밍크고래, 혹등고래의 사체였습니다. 연구진은 거기서 꺼낸 후두에다가 일부러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예상대로 실제 고래가 내는 저주파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는 경로는 달랐습니다. 그 전까지 과학자들은 고래도 육지 동물처럼 후두에 있는 U자형 주름 끝이 진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기가 내려가면서 이 끝을 진동시킨다는 것이죠. 연구진이 고래의 후두를 자세히 살펴보니 주름 위에 지방층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이 지방층이 떨리면서 주름의 윗면이 떨린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고래는 이런 방식으로, 즉 폐에서 후두로 공기를 밀어내고 이 공기가 지방 쿠션과 U자형 주름 위에서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수염고래의 독특한 후두 조직은 물속에서 소리를 내기 위해 진화했지만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이 만든 새로운 환경 때문에 고래의 통신망이 두절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수염고래류는 보통 수심 100m에서 300Hz 정도의 저주파 소리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수염고래는 장거리 통신이 어렵습니다. 고래가 깊은 바다에서 소리를 내야 더 멀리 뻗어갈 텐데 이렇게 얕은 바다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입니다. 선박이 내는 소음이 30에서 300Hz로 정확하게 수염고래의 노래소리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내는 수심도 배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고래가 소리를 내는 수심도 깊지 않습니다. 선박이 내는 소음에 가려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고래는 노래소리로 동료를 찾습니다. 그래야 짝을 찾고 먹이가 어디 있는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선박이 내는 소음에 고래의 노래소리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고래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동료가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래는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1970년 로저 페인 교수의 음반이 발표됐을 때 미국 뉴욕타임즈지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동물 소리 같은 이상한 울림은 저음에서 고음으로 느리게 상승하다가 나중에 백파이프의 우울한 음색을 가진 고음에서 으스스하게 출렁이는 그 느낌으로 이어진 뒤 침묵 속으로 사라져 간다. 엘러멘스 교수는 1970년대에 비해 지금은 바다에서 선박이나 시추선이 내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래가 의사소통을 소리에 의존하는 만큼 소음에 대한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초래한 환경오염 때문에 꿀벌과 새소리가 사라진 침묵의 봄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쩌면 깊은 바다 역시 인간 때문에 침묵에 빠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환의 스코프였습니다.